자, 안녕하세요. 진로 진학교사 유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선배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한양중학교 졸업해서 중앙고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권이정입니다. 예,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도 17년도에 한양중학교 졸업하고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까지 이곳에서 공부하며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키워온 진주교육대학교 신백한이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대학 생활은 어떤지요? 저희도 중학생들도 똑같겠지만 학교 거의 못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성윤이는요? 밖에 거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과제가 많아서 그냥 집에서 과제를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기억에는 우리 세 명 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성윤이는 그 모범생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정희와 백한이는 나와 같이 방송반 활동을 같이 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본인이 졸업한 자사고의 장점은 무엇이었나 한번 자, 얘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사고의 장점은 일단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일반고들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 간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경시대회를 더 잘 열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챙겨주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까? 학교 분위기가 크다는 게 음. 제일 큰 장점이다 보니까 따로 더는. 예, 그러면 그 일반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반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내신 등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따기 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일단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다 자사고나 외고, 과거 같은 특목고로 빠지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면은 중학교 때 중위권에 있던 친구들이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끊었는데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환일고는 그래도 제 주변의 일반고에 비해서 주변 일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환일고가 좀 내신 등급도 따기 어려웠다곤 하지만 그래도 자사고나 특목고에 조금 비해서는 내신이 따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종이나 교과 같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백한 학생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자사고에 진학을 하였었는데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앙고등학교라는 자사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일단 요 주변 학교 일반고에 가서 제가 내신을 잘 받을 자신도 없었고 또 그곳에 가서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는 학교에 가서 그래도 그런 애들이랑 부딪혀서 한번 이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중앙고에 진학을 했어요. 중앙고에 가니까 일단 저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반고에서도 선생님의 케어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성적이 좋거나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애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인데 자사고 선생님들은 제가 성적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항상 제가 뭐 이걸 원한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언제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활동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활동들도 많고 또 생활기록부의 작성이 용이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더 수월하게 준비하고 네, 좋은 결과도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백헌이가 얘기를 했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 일반 학생들한테 자기가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학교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예. 이제 일반고의 선생님들은 최대한 아이들한테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예. 학교는 일반고는 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리큘럼 자체가 성적 높은 친구들한테 활동 몰아주고 이런 게 조금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전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간단하게 자기가 원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마다 이제 장단점이 뭐 그냥 자사고와 일반고도 차이가 있고 아니면 일반고 중에서도 약간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식으로 또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가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지 이게 나중에 결정을 한 거에 후회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 부모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 좌우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사실 저도 부모님의 의견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제 부모님의 의견이 100%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아 그래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고 표현을 하거나 뭐 괜찮으면 간다 이 정도라도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윤이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제 입시 준비 때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광양제철 고등학교라는 맞아. 전남에 있는 전국 자사고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한일고에 갔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합격 통보 받고 나서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주변 일반고 중에 입시 결과 가장 좋았던 환일고를 선택해서 갔고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대가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환일고가 이제 근처 일반고들에 비해 좀 굉장히 강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강제로 야자를 시킨다던가 주말에도 나와서 자습을 시킨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한양중학교에는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약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떨어질 걸 대비해서 차선책을 생각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예. 네. 자, 우리 백헌이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도 그 학생의 에이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그래도 저 한양중학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 좀 한다는 소리도 듣고 너는 아마 좋은 대학 갈 거다 또 뭐 좋은 미래가 보장됐을 거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네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중앙고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에 너무 다른 거예요 성적과 그냥 등수에 뒤에 0이 하나가 더 붙고 또 막 나는 엄청 어려웠는데 애들은 쉽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못했구나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도 집에 가가지고 어머 난 못하겠다 전학 가야 된다 나 이대로면 진짜 대학 못 간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너가 고민하고 또 너가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어.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아마 어딜 가서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한번 이겨봐라 하면서 엄마가 전화를 안 보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기로도 그 자사고에 있다가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간혹 들었거든요. 저희 1학년 때 얘기도 네. 보면은 저 반에서 한 5명 정도는 일반고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이 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름 날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 보니까 성적이 많이 변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한테 실망을 해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일반고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성공한 애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성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 자사고에서 그 일반고로 온 학생들은 있나요? 저희 학교에는 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간 친구들은 있었는데 간 사실. 친구. 네. 그 일반고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성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반고의 가장 큰 단점은 정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가 그냥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수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환일고 같은 경우에는 환일고를 예시로 들자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은 물론이고 이제 3학년 2학기까지도 자습 시간을 안 주고 내신을 준비하라고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습할 시간도 적고 또 고 1, 2, 3에 상관없이 학교 대회나 아니면 뭐 체육대회 같은 행사도 억지로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또 자신의 컨디션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에 또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참여하고 돌아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게 강제적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에 맞춰서 정시 준비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나요? 이제 저 때는 예. 거의 90% 이상이 다 수시로 갔고 어. 저희 수능 성적도 봐도 저희 수능으로 1등 맞은 친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나 이런 성적이 안 되는 중경을시 정도만 나와가지고 전교 1등. 그래서 사실 정시 준비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어려운 점이에요. 일반고. 왜냐하면 면학 분위기가 아까 자사고 친구들이 말했듯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좋은 점인데 반대로 일반고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습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도 농땡이를 피우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지어 환일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라도 자습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럼 수업 분위기는 그 들어가시는 과목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죠. 대부분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뭐 선생님에 따라 당연히 다르지만 거의 자는 학생이 좀 선생님이 널널하신 편이면 반 이상인 수업도 있고 아무리 빡센 뭐 수학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라도 한 반 30명 있으면 한 5, 6명 계속 자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앙고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자는 학생은 무조건 깨웁니다. 이정혜. 저희는 이제 한 명 정도, 저희 반 경우에는 한 명 정도만 계속 자고, 근데 그 친구도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고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학원에 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럼 수업 분위기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네요. 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리고 또 고3이 되면 저희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정시를 애들이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1, 2때 성적이 사실상 3학년 1학기를 빼면 수시에 거의 그렇죠. 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고3 되면 입시를. 정말 자기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해요. 예. 자, 여기까지 일반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앙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중앙고 이제 자사고에서 가장 큰 단점이자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단점인데 학비가 거의 일반고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교육비도 따로 들고 학비도 거의 그것보다 더 이제 대학교 등록금보단 아니지만 그만큼 부담이 되다 돈이 보니까 많이 들죠. 예,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숙사까지 들어가면은 또 추가로 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숙사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더 들어가니까. 40만 원. 네. 진짜 자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의외로 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많지 안 않죠. 하는 친구는 안 하는 친구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백화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그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도 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무조건 학생이 저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 학생이 뭐 어리다, 뭐 아직 모른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부모님의 어떤 의향에 따라서 갔다가 자기 성적이 안 나오면 상당히 원래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네. 거겠네요. 맞아, 부모를 엄청 원망해요. 저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가고 부모님들과 싸우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이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지 뭐 실패 탓을 돌리고 그러면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사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학교 수시 지원에서 그래도 내신이 설사 안 좋아도 그 대학에서 좀 잘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막 그런 입시 상담이나 해보면은 성적 자체를 학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활동의 질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비가 비싼 영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학교 차원에서 똑같은 비슷한 활동을 하더라도 더 학생들을 신경을 써주고 대학교가 더 좋게 볼 수 있을 그런 내용을 위주로 그런 학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더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3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봤을 때는 같은 성적이라면 자사고 학생들을 더 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제 얘기도 한번 해보자면 예. 제가 수시로 면접을 봤었는데 예. 그때 한 12명 정도랑 같이 면접을 봤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우연찮게 옆에 있는 친구의 생기부를 생활기록부를 네. 봤는데 저랑 앞자리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을 더 많이 봐주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교과 과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비교과 과목도 그에 반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로 비교과가 차이가 납니까? 네. 중학생들 특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부터 예, 성윤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벌써 대학 입시에 대해 막 걱정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고 먼저 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냥 공부만 했지 막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괜히 막 이 스카이는 안 될 것 같고 뭐 서성한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하면서 가면 오히려 막 자기 한계를 정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가 생각해드는 지금 준비해야 할 유일한 거는 그냥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 대학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전공과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과를 진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생각이 있으면은 음. 공부할 의지가 생길 거니까 네. 무조건 좋기는 한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별로 생각 없고 그냥 대학교 이름 보고 가자가 이런 주의여서 그래서 전 과 안에 대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나는 이런 과를 가겠다 하고 1학년부터 들어온 친구들이 공부를 대체적으로 잘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국영수 사과 다 잘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수학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학 자체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수학을 잘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특히 도형 파트가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이러면은 예. 애들이 많이 노는데 저도 많이 놀았고 그 부분에 나온 개념들이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으로 깔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딴 거 안 해도 그 수학에서 도형 부분 이 부분은 꼭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백간. 일단 저는 정시로 대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수능을 잘 봤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의 첫 모의고사 성적표가 너의 수능 성적표가 될 거다. 그보다 비슷합니까? 그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걸 유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소름 돋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아마 보게 될 건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 자기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선생님들의 시선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오, 얘는 좀 공부하는 애구나. 더 챙겨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 시험 보는 과목이 거의 국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그래도 국영수 정도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배울 것들을 미리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진주교육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교사의 입장으로 말해보자면 아이들이 저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꿈이 있고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어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못 나오는 이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지금 정했다고 그 꿈이 쭉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꿈이 변하는 건 아주 좋은 거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나의 꿈이 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한양중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그 수업 패턴에 대해서 조금 좀 개선해야 되는 거가 혹시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번 예. 말해보자면 일단 한양중학교 진짜 좋아요. 저 이거는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진짜 학생들이 중학교 다니기 진짜 좋아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또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3년을 진짜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행복하려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양중학교는 공부보다는 아이들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배웠던 그 수업이 아니라 완전 다른 수업이 배워버려요. 그래서 많이 적응을 못하고 이제 또 방황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저희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양 중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이제 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계속 잘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도 아마 스스로 공부하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 복동에서 올라오고 이제 강남에서 올라온 애들이랑 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해도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요즘 한 반에
한 15명에서 뭐 한 17명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25명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뭐 이정이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제 졸업할 때 7등으로 한양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입학 반배치고사에서는 110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 스스로가 와, 나 그래도 아무리 한양중학교라지만 이 정도로 그 차이가 나나 이런 걱정을 솔직히 조금 했었는데 그냥 뭐 그런 학교 차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면은 솔직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놀지 말고 뭐 알려주는 대로만 공부하지 말고 스스로 좀 뭐를 했으면. 자, 오늘 마무리로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기 바랍니다. 백환이부터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학교도 못 나오고 아마 내가 고등학교 어딜 가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화책 말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 있는 뭐 소설책도 좋고 뭐 전공서적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이들 책을 많이 읽고 글 읽는 거에 두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매번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글 읽는 거에 엄청 중요해져요. 이제 국어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독해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글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글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글과 친해지고 글과 함께 뛰놀면서 재미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이. 네, 저는 좀 공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너무 걱정하면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뭐 한양중학교가 주변에 공부에 대해서는 평판이 안 좋다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중학교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다 비슷해 올라가면 다 그냥 적응 못하고 공부를 또 가서 습관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수업 듣고 이러다 보면 습관도 그렇죠.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벌써 막 열등감을 가진다던가 맞아요. 그거 아주 이런 중요한 거 얘기가 정말 진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잠이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게 안 자던 애들도 한 번 책상에서 졸면 그냥 안 졸려도 책상이 잠이 오거든요. 책상에 앉으면. 그래서 그냥 정말 뭐 수업을 안 들어도 물론 들어야 하지만 그냥 일단 책상에서 안 자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수업 듣기만 해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습관만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전 잠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네, 된다. 그러니까 밤에 예. 그러니까 낮에 조는 거 말고 항상 저는 어차피 수능이나 학교 시험이나 다 낮에 보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자면 안 되고 저는 한뭐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충분한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 공부도 잘 되고 또 머리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잠을 안 자면서 막 2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패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적당한 그 수면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밤늦게 공부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거로 하면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준 우리 제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부터 얘기해 보자면 일단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앙고 말고 자사고 전체에 대한 근데 완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겹쳐도 중간에 내가 편집을 할게요. Oh
난 그 태어난 알 수 없는